안녕하세요. 화요일 팀의 팀장 임연주입니다. 어바웃 스프링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 제목 그대로 스프링부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프링부트가 무엇인지 보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아주 간편하게 셋업할 수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서브 프로젝트입니다. 간편하게 말하자면 최소한의 설정으로 스프링 기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브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스프링부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들어는 봤지만 관심이 없으셨던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스프링부트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 먼저 어플 시장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 시장에 보시면은 코피랑 그리고 애니팡 그리고 캐시슬라이드,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무슨 어플인지 알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어플들인데요. 지금은 인기가 다 지나간 지 오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포켓몬고도 요즘에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IT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런 IT 시장에서 빠른 개발 속도가 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부트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스프링부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장 와스가 있는데요. 원래 스프링 프로젝트는 저희가 톰캣 같은 외장 서버가 따로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부트 프로젝트는 이렇게 서버를 내장하고 있어서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설정이 있는데요. 원래 스프링은 설정이 반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직접 설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부트 프로젝트는 이렇게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능들을 체크를 해서 생성만 해주면은 제대로 호환이 돼서 알아서 설정이 다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토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한 기능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앞쪽에서 JPA를 이제 설정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았었죠? 그것도 여기서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동 리스타트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프링에서는 중간에 소스를 수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리스타트 기능을 계속 눌러서 얘가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 직접 확인해 줬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귀찮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데브툴즈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알아서 소스를 수정했을 때 리스타트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소스를 한번 수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만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리스타트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개발하기가 편리해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스프링부트의 특징 3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개발하기가 간단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프링부트는 다른 기능들도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더 간단해지는데, 같이 사용하기 좋은 기능들로 JPA와 시큐리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JPA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프링부트랑 데이터 JPA를 같이 사용해서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원래 우리는 전통적으로 스프링 마이바티즈를 사용해서 게시판을 만들었었는데 그 코드랑 비교해서 굉장히 간단해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마이바티즈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렇게 .xml에 많은 설정들을 이렇게 다 직접 해주셔야 됐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코드들 설정했던 것들만 가져온 건데요. 저희가 직접 이 코드의 줄을 세웠을 때 250줄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릭 몇 번으로 전부 끝나기 때문에 .xml 자체에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 연결을 가보시겠습니다. DB 연결을 하는 데는 지금 이 4줄이면은 바로 DB와 연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4줄도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타의 위험 없이 간편하게 코드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DB를 연결했으니까 게시판에 필요한 테이블을 생성해 볼 건데요. 스프링 마이바티즈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SQL을 직접 작성해서 실행해서 생성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밸류 오브젝트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데이터 JPA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에다가 런북을 이용한 어노테이션만 걸어주면은 밸류 오브젝트 기능도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테이블 생성까지 굉장히 간편하게 넘어왔는데요. 그러면은 CRUD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CRUD 부분 보시면은 먼저 스프링 마이바티즈는 이렇게 래퍼, DAO, 컨트롤러 순으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트 같은 경우에 레퍼지토리 그리고 컨트롤러 순으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순서가 준 것뿐만 아니고 코드도 굉장히 간단해졌는데 먼저 레퍼지토리부터 보시겠습니다. 레퍼지토리 보시면은 지금 CRUD 레퍼지토리를 상속받은 인터페이스 하나를 보여놨는데요. 메소드를 아직 아무것도 추가를 안 해놨습니다. 근데 이 CRUD 레퍼지토리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장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내장 메소드만으로도 CRUD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메소드를 추가하지 않고도 CRUD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컨트롤러 보시겠습니다. 이 컨트롤러에서 이제 램프.save 그리고 find by id 그리고 save delete by id 아까 보여드렸던 내장 메소드를 한 줄씩만 추가를 하셔도 바로 CRUD가 가능하고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CRUD가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스프링 마이바티즈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매퍼부터 보실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SQL문을 작성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매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 DAO, 인풋이 따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컨트롤러가 필요했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게 됐었는데 굉장히 아까랑 비교하면 많이 불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페이지 처리된 리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마이바티즈부터 볼 건데요. 아까랑 동일한 순서대로 매퍼, DAO 인풋, 컨트롤러, 그리고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페이지 메이커랑 크리테리아도 따로 작성을 해줬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코드가 필요한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이제 부트 데이터 JP를 이용하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레파지토리 컨트롤러 순으로 화면을 보여주는 건 똑같은데요. 이 레파지토리도 아까 구현해놓은 레파지토리에 이 메소드 한 줄만 추가를 하시면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소드에서도 이 데이터 JP에서는 메소드 이름만 보고도 알아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 알아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편하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컨트롤러 부분을 보실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페이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데이터 JP에는 페이지 처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저블이라는 굉장히 편리한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가고 싶은 페이지의 번호, 그리고 페이지의 사이즈, 그리고 원하는 컬럼의 오름차순, 내림차순까지 지정을 해서 만들어서 이걸 아까 리스트를 가져오는 메소드에 파라미터로 저장만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 처리가 된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지금까지 간편하게 CRUD와 페이지 처리된 리스트까지 가져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게시판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 게시판에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인 기능을 넣잖아요. 이 로그인 기능을 처리할 때 좀 간편한 기능이 있는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프링 시큐리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인증과 권한 부여를 모두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서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인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고도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세션하고 쿠키를 직접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로그인 처리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큐리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세션하고 쿠키를 저희가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그러면 시큐리티를 사용할 건데요. 원래는 스프링에서도 시큐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설정 때문에 잘들 쉽게 사용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부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우리가 코어의 시큐리티 부분을 체크해서 생성해주면은 시큐리티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 사용을 하기 위해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여기서 웹 시큐리티 컨피규어 어댑터를 상속받고요. 그 다음에 아직 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enable 웹 시큐리티 어노테이션만 걸어주면은 시큐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트를 사용하면은 세 단계로도 간편하게 시큐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클래스를 보시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클래스만으로도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로그인 처리랑 그리고 로그아웃 처리까지 모두 완료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게 가능한지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사용했을 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체크부터 비교할 건데요.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저희는 로그인 체크를 위한 인터셉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 처리를 위해서 더블 컨텍스트 XML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큐리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시큐리티 컨피그 클래스 하나면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처리했던 부분을 보시면은 그래서 세션하고 쿠키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줬고요. 그리고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으로까지 직접 연결을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시큐리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하게 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체크할 때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인터셉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XML에 이렇게 빈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체크하려는 URL을 저희가 직접 전부 써줬어야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로그인 체크에만 많은 코드가 필요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큐리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 이 코드에서도 3줄이면은 전부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로그인을 했는지 체크하고 싶은 경로를 여기에 써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권한은 여기에 써주기만 하면은 이제 시큐리티에서 알아서 전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로그인 화면으로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로그인을 사용하겠다는 이 메소드만 추가를 해놓으시면은 알아서 시큐리티가 로그인 화면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큐리티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직접 해줬던 이 부분들을 시큐리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부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을 위한 인터셉터를 또 만들어줬어야 됐고요. 또다시 XML에 등록을 해주고 DB랑 연결할 거기 때문에 유저, 맵터, 그리고 유저 DAO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큐리티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동일하게 시큐리티 컨피그 한 클래스에서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했던 부분을 확인해 보실 건데요. 직접 했던 걸로는 로그인의 유효성도 체크해줬고요. 그리고 세션하고 쿠키도 처리해주고 그리고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세션의 정보를 DB에도 저장을 해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후 화면으로까지 연결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큐리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유저만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유저 매퍼, 그리고 유저 DAO, 로그인 컨트롤러, 그리고 로그인 인터셉터 굉장히 많은 코드가 필요하죠. 근데 시큐리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코드만으로도 로그인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줄을 보시겠는데요. 이 메소드는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인데요. 여기서 이 폼 로그인이라는 메소드만 있어도 저희가 화면 개발 없이 알아서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큐리티에서 기본적으로 로그인 화면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는 굳이 화면을 개발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개발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겠죠. 근데 커스텀한 로그인 화면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그인 후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화면을 기본적인 화면을 지정해 준 것 뿐인데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메소드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시큐리티가 없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코딩을 해서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다 간단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DB랑 연동을 해서 로그인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 아래 코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HTTP 세션에다가 저희 유저 정보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저 정보를 리턴해주는 부분이 이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 메소드에서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서 유저의 기본 정보를 세팅해줘야 되는데요. 이 기본 정보를 세팅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팅된 유저에다가 권한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이 권한을 부여해주는 부분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몇 줄의 코드만으로도 DB를 연동해가지고 로그인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처리가 이제 완료되었는데 저희가 요즘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처리를 하다 보면은 로그인 유지하기 버튼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유지 기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리멤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DB의 테이블을 조금만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SQL문을 실행만 하면은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클래스에 이제 이 세 줄만 추가하게 되면은 리멤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큰 레파지토리가
통해서 토큰 레파지토리를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미리 만들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줄만으로도 로그인이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숫자를 보시면은 24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줄만으로도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로그인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이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쿠키도 직접 생성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DB의 세션 정보도 저장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체크할 때마다 쿠키를 다 확인해 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 줄만으로도 시큐리티가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처리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에 로그아웃을 보셔야 되는데, 로그아웃도 시큐리티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은 알아서 시큐리티가 모두 로그아웃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세션의 정보랑 쿠키를 삭제해 줬던 부분을 이제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큐리티 컨피그 클래스 하나만으로도 시큐리티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로그인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 처리를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유지 기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줄로 로그아웃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프링부트랑 그리고 같이 사용하는 좋은 기능으로 JPA랑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 스프링부트를 강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부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개발하는데 사용하기가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본 CRUD 게시판을 만드는 경우에 저희가 시간을 들었는데 밥을 먹고 남는 시간 충분하게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개발이 프로젝트를 급하게 완성해야 하는 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개발자분들에게도 특히나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프링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정에서 막히기 때문에 부트를 이용하면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프링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개발자분들은 아직 부트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는데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도 있는 개발을 하다 보면은 스프링의 기본적인 지식도 요구되기 때문에 먼저 스프링을 익히시고 부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로 저희 팀원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팀장 임연주였고요. 그리고 팀원 임수빈이었습니다. 저희의 부트 찬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